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약 올린 것도 좀 있었어요.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이제 바꿔주면 니네 엄마 왜 발음이 왜 이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친구가 막 전화해서 약간 엄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한일전 뭐 스포츠가 있다 이러면 일본이 이기면 나는 학교에 가서 맞는다. 안녕하세요. 대사자의 김형준, 엄마 김경지입니다. 멋지시다. 어머니시구나. 네. 한마디로 철이 없는 아들. 철이 없는 아들?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저 남편이 그 공과금이나 그런 거를 갖고 계속 도와줬던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뭐 그 보험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아빠가 하고 답답할 때도 많죠. 집에 안 가요. 형준이가 사는 데는 안 가요. 왜 안 가시는데요? 보고 싶지가 않아서.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아. 정말 장래가 이대로 갔다가 장래가 걱정이 돼요. 이제 충분히 책임질 나이가 됐잖아요. 마음을 먹고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오빠 우리 이게 세월을 비껴갔네. 너무 비켜가 버렸네. 저 사실 어머님이나 아버지 부모님하고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사실 잘 네.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네. 지금 우리 형준 씨 나이가 저 그죠? 46입니다. 저는 참 얼마 안 나시네요. 네. 네.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김영준 고객님의 공과금을 이제 내주고 계시다, 뭐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셔서 저는 혹시 이제 또 아들이 뭐 어머니께 이제 어떤 금전적 관리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께 안전하게. 이제 생활비를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의미로 워낙 일찍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윤지 씨가 잘못 생각했어요. 네. 저는 진짜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최근까지도 혹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계신지 궁금하고 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좀 어떠신지. 아버지가 이제 매달 80만 원씩 주시고 네. 저는 거의 그걸로 살다가 사실 그걸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리볼빙이라든지 이제 그 이런 이율이 거. 센데요. 리볼빙. 네. 리볼빙이 뭐예요? 그러니까 카드 네. 값이 내야 될 돈이 2천만 원이면 뭐 5%, 10%만 일단 이번 달에 갚으면 이제 이게 연체가 아니고 계속 이게 미루는 거죠. 거죠. 근데 이제 이율이 세니까 결국은 원금은 거의 안 까지고 정말 이자만 내면서 어떻게든 연체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건데 신용에는 안 깎이니까. 네네네 그런 거가 쌓이고 쌓이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어머. 아니 근데 뭘 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연예계 물도 좀 먹었고 이제 뭐 명품이나 이제 인기도 많았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후로 연기자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계약금으로 1억 넘게 이제 저한테 준다는 회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정말 카드를 계속 썼죠.
미리. 계약금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근데 예.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아직까지 네네. 희망 자금을 막 썼구나 네네. 그냥. 근데 그때는 카드값이 좀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네. 800만 원, 7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에. 네. 그럼 지금 한 10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많이 쓰셨네요. 네,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죠. 이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매달 이제 말에 이번 달에 얼마니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엔 뭐 조금 덜 나왔어 6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럼 아빠가 이제 그때 카드값을 다 갚아주죠.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몇 달 후면 나도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아빠한테 먼저 돈을 좀 빌렸다 생각하고 쓰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 살 길 알아서 가자 이랬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럼 네. 그 드라마는 무산. 네, 그때 이제 연기하려다가 아직도 계약 준비 중인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1억을 준다는 회사가 없죠. 네. 시세가 10배가 올랐는데, 네. 데뷔하신 이래로 꽤 긴 기간 동안 현재 이르기까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모든 경제적인 관리를 아버님이 해주고 계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셈인 거죠. 네. 네. 혹시 이렇게 좀 돈 사고 저지른 거 좀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한국 외대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오, 재훈이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미리 내잖아요. 그래서 딱 학교에 들어갔더니 4년 장학금. 와. 4년 장학금. 공부 잘하셨군요. 네. 거기서 이제 등록금을 냈던 걸 정확히 아직도 금액이 기억나는데 213만 6천 원을 네, 제가 이제 큰 돈이네 그래도. 네, 학교에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제 방에 갖고 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죠. 며칠을 고민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써야겠다. 그래서요. 네. 뭐 샀어요?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 클럽을 한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제가 다 냈죠. 근데 4년 전액 장학금이었는데 네. 장학금 몇 번 받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장학금을 이제 1학기 때 받았어요.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 돈을 쓰느라고 학사경고를 먹었어요.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학사경고를 맞았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인 학생도 이제 학사경고를 맞으면 그 자격에서 박탈이 된대요. 그러니까 학사경고만 안 맞았으면 그거 2.0만 제가 유지했어도 계속 받는 건데. 네, 근데 그래서 달랑 한 번 받았죠. 부모님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연말에 그 뭐죠? 교육비 납입 증명서 그런 걸 이제 떼오라고 학교에서 세금 좀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120%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요. 왜 안 혼냈을지. 저도 이런 얘기를 아버지랑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46세) 형준 씨에게 뼈골 때리는 말을 제가 할 건데요. 이처럼 40대가 넘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기대는 이런 사람을 우리 상 받은 영화 있죠. 기생충. 기생자식이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는 부모의 연금, 노후 준비 자금, 부모의 돈을 마치 내 돈처럼 빨아먹고 산다. 뭐 이런 의미에서 빨대 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말대죠. 네, 좀 표현이 그렇죠. 네. 그 왜 어머님 처음에 그 인터뷰 영상 저희 네. 같이 봤거든요. 네. 제일 첫 장면이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신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깊은 한숨은 깊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 형준 씨에 대해서 철이 없고 너무 걱정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되고 네. 근데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태어나면 이런 아들 갖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들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경제적 독립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직접 나오셨으니까 왜 그렇게 40이 넘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상 교육감하고요. 완전히 이상하고는 180도 네. 달라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죠. 근데 대사자라는 고리표가 그렇게 생긴 다음부터는 조금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저 남편이 묵묵히 그러니까 말 없이 해주는 타입이라서요. 그때 완전히 혼냈어야 되는 거네 어머니. 고래 왔나 안 됐을까? 아이고. 좀 이렇게 홍군형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때 크게 안 네. 내셨어요? 제가요 시댁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시댁에서 제 교육은 세 번째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자리가 아무튼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퇴사자가 끝나고 나서는 난 뭐 해야 돼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물어볼 사람도 많지 않고 사실 내가 뭘 잘하고 그런 거는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나는 그거를 근데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진짜 되게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쇼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배송 업무를 하기 전까지 한 4, 5년은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인네 집에 한 1년 있으면서 지인들은 다 일하러 가면 저는 밤늦게까지 뭐 영화 보고 인터넷 하다가 자고 낮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냥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폰에 이제 걸음걸이 나오는 어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 5일 동안 0, 0, 0, 0, 0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야, 5일 동안 0000은 너무 심하다. 그러게. 거의 안 움직였다는 얘긴데요. 그 전에는 막 사람들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약속이 없어도 저는 무조건 집 밖을 나갔거든요. 그치? 어렸을 땐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았는데 이게 활동을 안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지고 저는 저 자신의 자괴감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정리하다가 일기장 나왔거든요. 근데 고3 때인데 내일부터는 꼭 하겠다. 뭐 메모 고3 일기장. 네, 고3 일기장에. 그런데 아이고 또 면동 갔다 왔다. 내일부터는 꼭 하겠다. 그러니까 달성은 안 하는데 뭔가 미지근한 항상 내일을 기다려보자. 내일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어떤 자립을 위해서 택배 일도 하시고 네. 그게 또 방송에도 나오면서 와 싶기도 하고 했거든요. 처음 그 택배 일을 한다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형준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일을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엄마랑 이렇게 나눠본 적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하고 한 2-3달 지났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로 나 택배 일을 시작했다 했더니 엄마가 잘 됐다고 좋다고 이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선망하지 않는 직업을 택했을 때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심인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엄마도 속으로는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들이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저도 이제 엄마한테 진실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두 분이 보니까 원래 성품이 감정을 다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런 성향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지는 않아요. 엄마 오랜만에 봐. 한 2-3달 지났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로 나 택배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잘 하세요? 연락을 안 하고요. 일주일로 따지면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일주일에 한 달로 가야 돼요? 달? 분기로 가야 돼요? 석 달? 진짜? 한 분기에 한 번? 네, 왜냐면 속으로는 계속 그래도 이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아니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목소리. 그렇게 하면 제가 징그러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는 약간 별명이 연락 안 되는 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전에 친했던 분들 만나면 야, 넌 진짜 연락 안 되더라.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더 큰 문제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퇴사자 활동 끝나고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이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 처음 물어보는 게 뭐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가 놀고 있다는 게 내색하기가 좀 싫어서 그런지 전화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막상 이 전화번호를 누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프로필이라고 그러나? 거기 글씨 쓰는데 거기다가 카톡 안 하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예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친구들도 활동할 때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이제 연예인 친구들 만나면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수입이 좋으니까 뭐 좋은 식당을 가고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그때는 뭐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부터 너무 부담이 되고 약간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이 어느 순간 확 들더라고요. 약간 전화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이게 좀 뭔가가 있는 게 어렸을 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전화를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무래도 억양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완벽한 한국 사람이랑 또 약간 다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맞아. 일본 사람 하면 더 약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서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약 올린 것도 좀 있었어요.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이제 바꿔주면 니네 엄마 왜 발음이 왜 이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친구가 막 전화해서 약간 엄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제1교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죠. 사실 퇴사자 활동을 할 때까지도 네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뭐 한일전 뭐 스포츠가 있다 이러면 저는 속으로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제발 한국이 이겨라. 일본이 이기면 나는 학교에 가서 맞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네, 그때 뭐 국민학교 2, 3학년 때였나? 그때 무슨 축구였나 뭐 하여튼 어떤 스포츠에서 한국이 아깝게 이제 일본에 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더니 다른 반 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듣고 와서 야, 너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네 엄마 왈이지? 네 엄마 왈이지? 그래서 네, 되게 충격 먹었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머님 아들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속마음 얘기. 예, 아들 둘이 절적으로 비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느낌은 오죠. 네. 진짜 미안하다. 아니, 네. 진짜 미안하다. 아니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제가 더 가슴 아프죠. 그냥 엄마 가슴 아프게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정말 그러네. 네. 사람은 인종이라든가 피부색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매우 부당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부당한 일로 마음이 아플 때는 가까운 사람과는 그걸 나눠야죠. 내 편들하고는 그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토닥거리기도 하고 서로 손도 잡고 어깨도 내어주는데 우리 때 형준 씨는 어머님이 마음 아프실까 봐 얘기를 또 못 하셨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 어린 형준이가 마음이 아팠을까. 응? 어린 형준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 와서 결혼하시고 뿌리를 내리시긴 한 거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나 부당함을 안 받진 않거든요. 네. 어머님은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모임이 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의 학부형으로 학교에 대한 그 여구를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막 어머니들의 차가운
마치 비판 그런 눈길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얼마나 알길래 뭐 그래? 뭐 이런 식의 네, 것들. 네. 정말 몰랐으니까요, 제가. 네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일본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한국말도 전혀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오셨거든요. 결혼 때문에. 친구도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이제 시부모님 이제 같이 살면서 사실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아침, 점심, 저녁 할머니, 할아버지 셋이 다 직접 만들시고 그 사이에 또 청소, 빨래 이런 거 하면서 정말 한 10년 동안은 자기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셨으니까. 집안 내에서는 어떠셨어요, 어머니? 사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시집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좀 어떠셨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일본말은 잊어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해서 묵묵히 한국말로만 하다가 또 영국에 가게 됐어요. 발령이 나가지고. 또 거기에 영어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 거기에다 이러까지는 조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네. 그때 25살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독립, 그러니까 정신적인 독립 말고 경제적인 독립, 그거를 철저히 제가 요구할 것 같아요. 25살이면은 정신 차리고 뭐 한다면은 깊이 배울 건 배우고 기초부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5살 형준이에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 위로도 포함됩니다. 들어봅시다.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난다. 네가 잘해서 대사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분명 너는 지금 들으면서 한 귀로 흘려듣고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엄마 아빠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 물론 중요한 건 알지만 돈보다는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부터 해봐라. Loving you.